무심코 넘기기 쉬운 잘못된 정보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저는 청일점 현병수입니다. 지난주 방송을 했어요. 반응들이 어떻네요? 주변 분들의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있어 보여요. 네, 지난주에 비해서 의상도 더 있어 보이고. 금색이 들어가면서. 네. 김을 입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 골드와 네, 김, 완도에서 직접 완도에서 산지에서 네,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걸 받아주시네. 네. 네, 저는요, 부모님이 아무래도 저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어 나온다. 친구들도 실물이 낫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실물을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물 지금 보고 있어요. 훨씬 낫다고요? 아니요. 나 화면으로 못 봐서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갑시다. 네. 예, 우리 선생님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 뜨거웠습니다. 될 뻔했습니다. 아주. 화상이 입었나요? 네, 10만 팬카페 어린이들 열광합니다. 고맙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주제가 또 MSG다 네, 보니까 그렇죠. 주변의 주부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쓰면서도 나쁜 엄마 되는 거 아닌가 불안했었는데 네. 과학적으로 딱 판도사가 증명을 해주니까 네. 판단을 도와주었다. 고맙다 하는 반응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네, 좋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나눌까요? 우리가 또 미리 오픈은 안 합니다. 시청자분들과의 밀당. 제가 와이프랑도 밀당을 안 해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저만 설레인가요?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인류의 삶을 확 바꿔놓은 식품 보존의 비밀 대탐구. 신선한 음식 고르는 법, 유통기한과 보관과의 관계, 식품 보존의 역사 등 유익한 사실들을 알려드리니 채널 고정하세요. 또 이제 제가 자취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아까 나왔던 우리 저런 통조림이랑 레토르트 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몸에서 방부제 나오겠다고 그만 좀 먹어라 늘상 그랬단 말이죠. 먼저 식품 저장의 역사부터 풀어봅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장의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더불어 보관 용기 속 숨어있는 과학까지 샅샅이 파헤쳐봅니다. 하하, 궁금하시죠? 지금 따라오세요. 네, 오늘은요. 식품 보존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제가 좀 잘난 척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제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오늘 주제 어떻습니까, 선생님? 좋은 주제입니다. 이제는 자연식품을 날 것 그대로 먹는 것보다 가공을 해서 먹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가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식품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오늘 여러 유익한 얘기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유익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이나 씨, 보존법. 그러니까 네. 법학과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브레인이 제가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존법도 법의 일부거든요. 보존법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있겠고 또 팩 같은데 밀봉을 하는 거 그리고 오래 먹을 수 있는 통조림까지 이런 게 모두 보존이겠죠. 네, 그리고요, 이 슈퍼마켓 가보시면요, 채소 같은 몇 종류 빼고는 모든 게 다 포장지 속에 들어있거든요. 네. 이것도 하나의 보관을 하기 위한, 오래오래 보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는데 뭔가 살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 좀 어색했어요. 좀 어색했는데 오늘 약간 그 상견례 느낌도 있었고 사돈어른 만난 것 같았어요. 사돈어른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요 완전 우리가 다 박사 모드가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선생님 그러면요 보존은 왜 하는 걸까요? 현대는 유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는 기간 때문에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우유를 예로 들어보면요. 젖소에게서 얻은 그대로 마신다면 단 하루면 되겠지만 그렇죠. 이젠 아니잖아요. 멸균도 하고 냉각도 시켜야 되고 테트라팩 같은 용기도 개발해야 하고요. 그래야 되는 시대인 거죠. 테트라팩이요. 테트라팩. 제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테트리스는 아는데 테트리스 그 길쭉한 일자가 안 나와서 엄청 짜증나잖아요. 맨 끝에 이게 좀 나와야 드르륵 풀어지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테트라팩이 뭔가요? 네, 유통기간이 짧은 우유나 음료 같은 액체 식품을 편리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든 종이 용기란 뜻입니다. 테트라가 그리스어로 살을 나타내는데요. 초기 용기가 대부분 사면으로 이루어진 종이 상자여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우유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그런 사면. 거군요. 결국에는 자급자족하던 옛날과는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득 제가 좀 궁금해집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보존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식품을 어떻게 저장했을까요? 예로부터 농경사회의 뚜렷한 사계절 기후를 가진 우리나라. 특히 겨울철 농사가 어려울 때 부족한 먹거리와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저장 음식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적인 식품 저장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도 해콩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해콩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좀 제철에만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아쉬워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콩이나 채소도 1년 내내 두고 저장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전통장 담그기 20년 외길 인생 조응묵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처음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염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젓갈류와 채소류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채소류 중에서는 오이거든요. 젓갈은 소금을 직접 뿌려서 만드는 것이고 오이는 소금물을 끓여서 절이는 방법이거든요. 염장법은 10%에서 25%의 소금물에 식품을 절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염장식품은 독특한 풍미와 아삭한 식감이 특징으로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오이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약 10% 농도로 소금물을 끓여 오이가 담길 정도로 부어주는데요. 잘 절여진 오이지를 물엿에 이틀 정도 담갔다가 씻어서 보관하면 1, 2년 정도 지나도 꼬들한 맛이 살아있는 오이지가 됩니다. 예로부터 염장은 상하기 쉬운 육류, 달걀, 생선, 채소 등에 두루두루 사용했습니다. 그 원리는 소금의 염분에 있는데요. 식품과 소금이 만나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며 염장이 일어나는 거죠. 삼투압은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놨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며 농도의 균형을 맞추는 현상입니다. 소금 자체가 방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투압에 의해서 탈수되면서 요 미생물의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미생물도 파괴되고요. 또 식품 속의 수분 함량도 줄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설탕을 넣어도 같은 삼투압 원리에 의해 부패가 방지되고요. 바로 당장법이라고 합니다. 발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전통 장문화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된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된장은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발효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콩을 발효를 하면 유익균들이 생성돼 면역 증강, 고혈압, 골다공증 등에 좋습니다. 또한 발효 음식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발효를 하면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억제하고 심장 질환 등 성인병 예방과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발효 음식의 경우에는 식품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독성 성분은 조금 감소되고요. 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의 체내에서의 소화라든지 흡수 또는 활성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숙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재료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에 더해서 새로운 생리 효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청국장은 영양소가 더 풍부한데요. 유산균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암 예방에 좋고 혈전 용해 효소, 십틸리신 나트 성분이 동맥 경화와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어머니, 이 청국장이 된장보다 만들기 더 쉽다면서요? 네, 쉽기도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될 수 있는 장이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속성장이라고 하죠. 자,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청국장 만드는 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불려놓은 콩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는 것이 포인트. 삶은 콩을 40도 정도의 온도와 80% 습도에서 2, 3일간 발효하면 청국장 완성입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6개월 정도 저장이 가능하고 더 오래 두고 먹으려면 냉동 보관을 하면 좋은데요. 냉동해도 청국장의 유익한 균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네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저희 마지막 식품 저장법 알아봐야죠.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식품 저장법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최초의 식품 저장법인 건조법을 알아볼 건데요. 수분을 제거해 부패를 막는 간단한 원리지만 보관 환경에 따라서 6개월 이상도 저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건조법은 바람이나 햇빛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선이나 육류, 채소 등 다양한 식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장성의 영양, 맛까지 잡은 전통 저장식품.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야, 이 염장과 발효는 정말 굉장한 과학이 숨어있는 엄청난 저장 방법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소금을 이용한 식품 보존은 무려 기원전 4,000년까지 올라가거든요. 오. 그리고 발효 요구르트 역사는 2,000년이나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야, 역사까지 꿰뚫고 계시네요. 야, 그런데 이제 발효는 보면 볼수록 정말 신기해요. 신비스럽고 약간 발효, 발 들어간 냄새 나기도 하고 뭐 약간 자칫하면 쉬어버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 한 끗 차이가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살펴보면 발효가 됐을 때 항암 효과나 염증 억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도 정말 신기하죠. 네, 아, 그러네요. 그 효능을 또 세계적으로 인정까지 받았어요. 네, 미생물들은 저마다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는 효소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효란 이 효소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을 뜻합니다. 발효와 부패의 차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부패 좋아하죠?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유익하면 발효, 무익하면 부패라고 왜 합니다. 부패가 맛있는데 왜? 얼마짜리가 무익한 거예요? 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 먹는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치즈, 와인 등이 모두 발효를 이용해 만든 유익한 식품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대 보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김치 냉장고의 효시가 뭔지 아시나요? 김치 냉장고 네, 효시요? 바로 김장독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냉장고의 효시는 바로 석빙고라고 합니다. 야, 그래요. 효시가 뭔지 몰랐네. 효시가 어려운 말이구나, 이게. 야, 이렇게 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그냥 정보가요.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콸콸콸 막 쏟아지네요. 막 수도세가 안 무슨 아까워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나 씨는 네. 현대의 식품 저장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려고 슬슬 시동을 거시는 거죠. 네, 그렇죠. 면허증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일종 있어요, 저. 그걸 받아주시네요. 막 던지는데. 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현대의 수많은 보존 용기 그리고 보존의 비밀을 제가 또 풀어왔습니다.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옛날 방식이 발효였다면 현대는 그야말로 포장의 시대죠. 원재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운반성, 편리성까지 높여주는 식품 포장의 과학적인 원리,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다양한 포장식품들, 그 안에 숨겨진 비밀, 왠지 느낌이 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식품 보존료, 가공식품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못 먹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식품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원리, 식품 보존료가 아닐까요? 포장식품 뒷면의 구성 성분을 보고 또 보고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유통기한이 1년, 2014년 6월. 이거는 8월. 참 신기합니다. 참 스캔해보니까 2018년이 유통기한인데 지금부터 5년이나 남았는데 보니까 식품 보존료 첨가 표시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비밀을 풀어줄 전문가가 있다는 소식을 입수. 강원도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요. 원주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실험실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합니다. 식품 포장도 첨단 과학이다. 판도사 2.0의 궁금증을 풀어줄 김재능 교수님. 아유, 멋있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이거 가공식품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유통기한이 엄청 길던데요. 네, 긴 것도 있습니다. 네, 살펴보니까 이 식품 보존료가 들어있지 않던데 어떻게 이렇게 길어요? 네, 특별한 식품 포장 기술로 어떤 기술은 오래 보관하고요. 또 어떤 기술들은 짧게 보관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와 짧게 보관할 수 있는 걸 한번 구분 한번 해볼까요? 포장식품 종류가 정말 다양했는데요. 교수님의 거침없는 손놀림, 눈 깜짝할 새 완료. 식품을 3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식품이 어떤 원인으로 부패가 일어나는지 좀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식품이 이제 변폐가 일어나는 원인은요, 첫째는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둘째는 그 식품 안에 있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폐가 일어나고요.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깨지거나 손상이 일어나서 일어납니다. 이제 아시겠죠? 식품 포장의 원리.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과 화학 반응, 물리적 손상을 막아서 저장성을 높이는 겁니다. 또한 식품마다 부패 원인에 따라서 다른 포장법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몇 주에서 몇 년까지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알아볼 식품 보관 기술은 가스 치환입니다. 과자를 들고 실험 중인 연구실을 찾았는데요. 봉지 안에 바늘을 넣어서 어떤 성분의 기체로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안에 질소가 들어있죠. 이 제품은 기름에 튀긴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이 산소를 만나게 되면 지방산화가 일어나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다 빼고 질소로 충전한 것이고요. 눌리면 깨지니까요. 그것을 안 눌리도록 빵빵하게 위해서 질소로 이제 빵빵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약 한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질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인데요. 불활성 가스는 다른 기체와의 반응이 어려워서 산화 반응을 원천 차단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이 유리병 그리고 캔, 레토르트 파우치는 특히 유통기한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이랑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재질이 보니까 이건 유리고 이거는 금속이고 이건 플라스틱 파우치인데요. 네. 모양은 다 달라도 메커니즘은 다 똑같습니다. 다 미생물을 다 죽였고요. 그 다음에 수분과 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소재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식품 보관 기술은 미생물 살균 및 차단입니다. 식품이 상하는 이유는 미생물 때문인데요. 부패 미생물이 식품 속 유기물을 분해해 암모니아, 유기산 등의 물질을 생성하고 악취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1861년 파스테르가 미생물을 발견하며 근대 식품 보관 기술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원리로 고온 가열에 미생물을 죽이고 병이나 캔에 밀봉한 것이 바로 통조림인데요. 하지만 병조림과 통조림은 사용과 휴대가 불편해 보다 가벼운 포장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미생물과 산소를 완벽 차단하는 새로운 포장 소재 개발에 주력했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여러 가지 재료를 겹쳐서 포장하는 테트라팩 기술입니다. 종이와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재료들이 모여 수분과 미생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데요. 종이는 인쇄성을, 알루미늄은 수분과 산소를 차단하고요. 플라스틱은 접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상하기 쉬운 밥을 보관하는 포장 기술도 개발됐는데요. 즉석밥 뚜껑에 쓰이는 포장은 인체에 무해한 플리프로필렌, 산소 차단 특수층 등 4겹으로 이뤄져서 완전 밀봉이 유지됩니다. 때문에 상온에서도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식품 포장의 세계.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속에 이런 첨단 과학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와, 대단하다. 매번 뭘 그렇게 사서 뭘 깨갖고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붓습니까? 돈 많아요? 뭘 이렇게 사요? 아니,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껴야 잘 사는 거죠. 포장을 또 그렇게 한다. 그럼요. 와, 이런 여자들이 남자친구한테 은근히 명품백 사달라고 은근히 계속 보채다가 아니, 막상 저한테... 사주면 뭘 이런 걸 사줘? 이렇게 얘기하려잖아요. 왜 이러신 거예요, 오늘 저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네. 그냥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요. 알겠어요. 네, 계속 전달해 주시죠. 네, 현대 보관의 비밀은 보신 것처럼 포장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많이 갖고 간 거고요. 테트라팩, 그냥 종이 한 장인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려 찢어보니까 7겹으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식품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도를 보존을 해야 하니까 음식의 성질에 따라서 저렇게 보관법도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보신 것처럼 저렇게 점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용기들이 쏟아져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용기를 갖고 많은 용기들을 개발을 해야 돼요. 예. 용기를 갖고. 예, 정말 재밌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네요. 정말 조용해지네요,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러죠? 도서관인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유 마실 때 많이 보던 그 파스테르가 굉장한 사람이네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파스테르는요, 미생물학의 아버지
효지로 불립니다. 아, 아버지 효도해야겠네. 미생물하기. 발효가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저온살균법과 예방접종을 개발했는데요. 파스텔의 연구를 통해서 후세가 건강하게 식품을 보존하고 질병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세 분은 자취 생활을 해보셨나요? 네, 저는 당연히 해봤죠. 아,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자취 안 해보셨고. 네. 선생님은요? 저는 유혹이 별로 없어서 공부만 한터라 집에서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뭐 이래서 네. 안 해봤어요. 저만 그래요. 반항하였나 아, 봐요. 이게 집에서 다 매력이 뛰쳐나와서. 없네요. 다 저는 해봤다니까요. 여기가 아우 괜찮네요. 혼자 사는 여자가 좋아요. 뛰어나와서. 은큼하셔. 네, 제가 왜 또 이런 질문을 하냐면 네. 또 이제 제가 자취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아까 나왔던 우리 저런 통조림이랑 레토르트 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몸에서 방부제 나오겠다고 그만 좀 먹어라 늘상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가공과 이 가공 과정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건강에 그렇게 해롭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가공이 됐으니까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죠. 멸균을 통해서 미생물을 살균시키니까요. 근데 과거 염장이나 발효 같은 그런 보존 기술도 우리가 구경을 했고요. 현재 신소재들도 굉장히 또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드림스 컴 트루 미래에는 어떠한 보존 방법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과거에는 식품이 이제 생산되면 식품은 금방 상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요 변폐를 일으키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리고 건조시켜서 오래 보관했고요. 또 미생물 방지를 위해서 소금을 집어넣어서 오래 또 보관했고요. 설탕에 또 재서 오래 보관하고 또 어떨 때는 효모 같은 것을 활용해서 발효시킴으로 해서 식품을 오래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는 대량 생산이 그걸로서 잘 안 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되고 대량 생산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장기간 또 보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과학도 많이 발전하고 특별히 첨단 소재들이 많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 두 기술을 합쳐서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포장 기법들과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와 같은 포장이 식품을 오래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가 중요해지고 물류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류적 효과를 잘 줄 수 있도록 포장재를 또 특별히 물류 측면에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쓰고 나면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 후에 생분해성 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소재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기에도 편하고 또 식품도 잘 보호해주고 물류비 효율도 많이 줄여주고 친환경적인 그런 방향으로 식품 포장을 갈 것 같습니다. 맞아. 환경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식품과 환경을 동시에 보존하는 용기들이 개발을 할 거라 뭐 이런 예상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포장 용기로 쓰이는 플라스틱은요, 환경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와이와 미국 본토 사이에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가 있는데요. 그곳은 쓰레기 섬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같이 나오네요. 보시면요. 와. 육지에서 버려진 각종 폐기물들이 해류를 따라 운반되어 와서 해류가 급격히 느려지는 이 시점에 쌓여서 섬처럼 거대해진 건데요. 크기가 마치 지구 표면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햇빛에 부서진 플라스틱을 새와 어류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먹는 바람에 인근 동물들의 상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야, 이게 사진을 보니까 새들이 장난 아니네요. 불쌍하죠. 이게 완전히 새 됐어, 이거는. 예. 아이 지금 슬픈 얘기를 개그 욕심만 있으셔. 미안합니다. 예. 각종 용기들이 인간에게는 편리함을 갖다 주기는 했지만 자연과 수많은 생물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한 환경학회의 부제가요. 물 500ml 마시자고 몇백 년 안 썩는 페트병을 사야 하나 였습니다. 점차 사람들이 친환경 용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미생물 분해 작용으로 1년 만에 자연 분해되는 바이오 용기가 이미 출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현재 옥수수나 전분을 이용해서 환경 호르몬도 나오지 않고 분해도 용이한 그릇들이 출시되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또 많이 아시네요. 네, 그렇죠. 야, 역시 선생님 괜히 선생님이 아니네요. 굉장히 또 우리에겐 또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죠. 새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집에 뭐 새 키우시나 봐요? 우럭이랑 정말 광어 키웁니다. 새 안 키워요. 나중에 드시려고요.
네, 그리고 현재 여러 중소기업에서도요, 음식이 상하면 용기색이나 뚜껑색이 변하는 그런 친환경 용기 개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것도 이제 반가우면서 굉장히 신기한 소식이네요. 오늘 참 반가운 예, 그러니까 용기가 계속 개발해야 돼요. 용기를 네. 갖고. 아까 했죠? 미안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기 가평 같은 데 가야겠어요. 좀 네. 싫어. 좀 돕자면 네. 지금 어린이들도 용기와 지혜란 이름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상하게. 아니, 선생님까지 왜 이러십니까? 자, 정리할게요. 자, 다른 우리 같은 또 일반 사람들이 할 만한 친환경 보존법 뭐 그런 거는 없을까요? 네, 그냥 먹어서 싱싱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채소나 과일 같은 그런 거는 굳이 가공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그냥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겠죠. 이렇게 쉽게 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직접 행동에 옮기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네요. 근데 좋은 말씀이에요. 감사드립니다. 똑 부러지는 여자 3명과 함께하는 판도사. 지금 뭐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보존과 보관 잘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현주 씨가 웬만하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는 가공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한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가장 처음 갓 땄을 때 그 상태가 아무래도 가장 신선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 먹는 일은 이제 찾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요, 감자를 캤다가 농부한테 바로 사기는 거의 힘들어졌고요. 생산자에서 도매업자 그리고 소매업자까지 거쳐서 받는 과정이 일반화가 됐죠. 네, 맞습니다. 유통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운반비, 또 보관비, 그리고 도소매업자들까지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저절로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 이용해서 산지 직송을 하니까 저렴하게도 구입 가능하지만요. 이럴 때는 자칫 안 좋은 제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네. 택배 박스를 딱 열어봤을 때 엉뚱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택배 박스 열어봤는데 막 죽은 새 있고 그러면. 새 좋아하시네. 가슴 아픈데 계속. 미안합니다. 아픈 새를. 요건 편집해 주십시오. 예, 요거는 편집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사실 신선한 거를 제대로 골라서 잘 먹어라. 뭐 그래서 건강해져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 분 같은 경우에는요. 신선한 음식을 고르는 법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거를 고르세요? 뭐 저처럼 보기에 예쁜 거? 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 남자 고르는 거 아닙니다. 이쁘고 잘생긴 거 말고요. 네. 음식 고르는 거. 예. 이나 씨는? 저는 저를 믿어요. 저는 feel 가는 대로. 아, 그래요? 발음이 아주 더럽고 좋네요. 원어민 같지 않나요? 예, 선생님은 어떤 거? 저는 비싼 거 삽니다. 무조건. 돈 비싸면 많으세요? 좋지 않겠나. 아, 그래요? 야, 뭐 선생님이 돈 많이 버나 봐요? 딱 그 산 것만 먹습니다. 다른 문화생활 안 하고 비싼 거 사서 그것만 먹고 힘들게 생활합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나 좀 사주면 안 먹는 건 될까? 잘 먹자. 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세상이요. 그 한낱 아이스크림도 골라 먹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음식도 이제 신선하게 고를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가요. 이 이상 없어요. 정말 최고의 정보입니다. 세 분이 좀 배우셔야 될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아유, 그럼 확실하죠. 일단 판단을 좀 보류하고 일단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또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확실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시시한 정보면요. 제가 공약을 하나 할게요. 제가 다음 주 방송 녹화 때 수영복을 입고 녹화하겠습니다. 거부를 위한 건가요? 거부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당일에 제가 한 줄 쉬겠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거부합니다. 상상됩니다. 거부합니다. 좀 누가 아쉬운데 참나. 그런 거 말고 네. 판도사 코너 저희한테 좀 하나 주시는 거 어때요? 예? 뭐라고요? 코너를 하나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를 위한 코너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코너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저를 위해서 만든 코너가 아니에요. 현병수의 TOP 신선한 음식 고르는 팁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건강 밥상을 사수하라. 신선한 음식에 대한 모든 것 판도사에서 지금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커피숍 적립 쿠폰입니다. 제가 이거 도장만 2번 더 받으면 3,500원 미만의 음료가 공짜예요. 이렇듯 저는 비행기를 탈 때도 마일리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일리지 하는 거군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싸워요. 김희진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말리지, 좀 말리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건 재미있는 구석이 좀 없었네요.
하지만 이 마일리지도 쌓이면 쌓일수록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야, 그게 뭡니까?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선한 음식 고르기 첫 번째, 바로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음식에 웬 마일리지가 붙냐고요? 푸드 마일리지 아직 생소하다고요? 푸드 마일리지는 먹을거리가 이동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2톤의 식품을 100km 떨어진 곳으로 수송한다면 이 식품의 푸드 마일리지는 200톤 킬로미터가 되는 건데요. 이 수치는 먹을거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도를 나타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환경오염도도 높다는 것. 식품을 운반할 때 이용하는 선박과 비행기의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7,085톤 킬로미터. 이는 739톤 킬로미터를 기록한 농업 선진국 프랑스에 비하면 무려 10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곧 식량의 자급률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되는 농산품이 많을수록 푸드 마일리지가 높기 때문인데요. 식품의 유통 단계가 짧아져야 이동 수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식량의 자급률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 1가구 1텃밭 가꾸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들이나 주택, 아파트 옥상에 빈 공간 많죠. 여기에 텃밭을 가꾸어 채소를 길러 먹으면 푸드 마일리지는 제로.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직접 텃밭을 가꾸어서 먹는 음식을요,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데요. 모르셨죠? 미국 영부인 미셸 오바마도 이 직접 텃밭을 가꾸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먹는 두 번째 방법, 이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와 쌍벽을 이루는 건데요. 함께 보시죠. 신선한 음식을 고르는 두 번째 방법, 로컬 푸드. 한국 밥상에 신토부리가 사라졌다?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본물 터지듯 들어오며 안방을 점령한 수입 식품.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식품 수입량은 468kg, 조사한 나라 중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신선도를 놓고 본다면 이동 거리가 긴 수입 식품보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지역 농산물, 로컬 푸드가 단연 우세. 넌 어디서 왔니?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출처가 분명한 식품을 고르는 것이야말로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잠깐! 농산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흙인데요. 수입 농산물의 경우는 이제 흙을 묻혀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손질된 표피의 색이 변화가 되거나 또는 품질이 변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표백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묻어 있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된 것이고 그만큼 신선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우리 주부님들 수고스럽겠지만 흙이 묻은 농산물을 구입, 직접 손질하고 세척해 먹는 게 좋겠죠? 야, 역시 신토부리, 우리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신토부리 식품이어도 이것을 지켜야지만 더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데요. 건강을 사수하는 1등 공신, 대체 뭘 지켜야 하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신선한 음식 고르는 법 세 번째, 제철 음식. 여름 과일을 겨울에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겨울 과일을 여름에 먹을 수 있다는 것. 다 재배 기술이 발달해 실내에서 농작물을 심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찬 성질 있는 멜론을 추운 겨울날 먹으면 배탈이 나기 일쑤. 제철이 아닌 음식은 위장병 등 질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이때 무엇보다 영양 상태와 면역 성분이 최고조에 달한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철 재료가 아닌 경우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등 방부제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약초로도 불리는 제철 음식. 겨울철에는 배, 사과, 유자 등이 으뜸 과일이고요. 빈혈 예방에 좋은 굴이 겨울철 건강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매 눈으로 사수, 건강한 밥상 차리세요. 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황현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가공 과정이 복잡한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게 더 좋다. 그렇죠. 네, 이 말이랑 비슷한 거였는데 뭐 이게 최고의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요? 나 뭐 수영복 입은 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요. 너무 최고 정보였어요. 너무 저도 좋았어요. 거부합니다. 녹화 거부. 최고. 뭐 녹화를까지 거부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네, 그냥 싱싱한 거 먹으면 몸에 좋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듣다가 푸드 마일리지 이런 전문 용어까지 쓰시니까 그렇죠. 예, 장거리 음식의 단점 이런 거 짚어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더 깊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좋네요. 그럼요. 이게 딱 판도서에 알맞는 정보였고요. 황현주 씨께서 또 저를 또 칭찬을 하시니까 수영복 나중에 따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칭찬도 거부하는 걸로. 그리고 이나 씨는 내 수영복 입은 모습 볼 생각도 하지 말아요. 예,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현주 씨가 좀 이렇게 잘 포장을 해주시니까 네.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네요. 포장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야, 오늘 또 뭐. 포장. 둘이 그렇게 대화할 거면 메일로 쓰던가 뭐 이렇게 나중에 대화합시다. 자, 근데 제가 좀 이게 걱정이 되는 게요.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시는 유통업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간 좀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거든요. 네, 아니죠. 유통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유통 과정이 없이 먹는 게 더 싱싱한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걸 구분하라는 거니까 알아서 뭐 잘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 유통에 관해서는 그 유통 씨도 잘 판단하실 거예요. 네, 참 재미가 없고 그러네요. 이제 좀 이렇게 큰 웃음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한 대 쳐주세요, 선생님. 일단 방송 끝나고 좀 때려주세요. 자, 근데 이제 장거리 유통에 따라 또 환경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다고 하는데 또 선생님 뭐 그런 건 또 뭔가요? 네, 아주 네. 중요합니다. 바로 탄소 성적 표시제인데요. 한 제품이 생산되어서 수송, 유통, 사용, 폐기되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성적 표시제 인증 기업이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환경 보전에 큰 효과를 주겠죠. 네, 뭐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쉬운 설명이고요. 뭐 아무튼 성적 이거 들어가니까 선생님 같네요. 그러니까 제품을 보실 때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구입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유통되는 음식을 유통기한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음식을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을 좀 지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좀 성급하시네요. 예, 알았어요. 네, 흔히 사람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는데요.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맛이나 그리고 색, 냄새까지 고려해서 섭취가 괜찮다 싶은 거는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보관이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성급했네요. 제가 뭐 이렇게 성급했다고 이렇게 정색을 하십니까? 하지만 이제 반대로요. 유통기한을 잘 지켰어요. 근데 이제 배탈이 난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도 보기에 괜찮은 게 제일 성급한데요. 중요하죠. 이나 씨 지금 성급해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자 그냥 만나면 제가 사귀는 거 아니에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급하게. 알았어요.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요. 예. 해주십시오. 하게 네. 해주십시오. 네. 네, 그 병수 씨가 말한 경우는요, 보관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요. 지금부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유통기한과 보관과의 관계입니다. 사이언스 앤 세이프. 여러분은 식품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보세요? 건강 챙기는 주부님들은 식품에 담긴 성분을 먼저 보기도 할 거고요.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은 무엇보다 칼로리를 먼저 살펴보겠죠. 하지만 식품을 고를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항목은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넉넉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잘못된 보관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구입한 식품을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거나 만들어 놓은 반찬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분들 계신데요. 하지만 겨울철에도 음식을 상하게 하는 복병이 있었으니 바로 높은 실내 온도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하면 쉽게 상할 수 있는데요. 의심 없이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복통은 물론 설사나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위장장애를 앓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장염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흔히 여름 질병으로 알기 쉬운 장염이 겨울 질병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지난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요.
최근 5년간 바이러스 장염의 발병률을 분석해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기온이 높은 7월에서 8월보다 기온이 가장 낮은 12월에서 1월, 장염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로타 바이러스인데요. 낮은 겨울철에도 생존 기간이 길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장염은 특히 단체 활동을 하는 영유아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장염의 흔한 증상은 바로 설사. 아이들의 경우 탈수 진행이 빨라서 체내 수분의 10%만 빠져도 위험한 상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고 주로 실내 활동이 많아서요. 장염의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질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끓여 먹거나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등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식의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 무조건 냉동 보관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냉동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오래 두고 먹을 음식이라면 음식이 신선할 때 곧바로 냉동 보관을 해야 합니다. 냉동할 때는 급속 냉동을 해야 음식의 맛은 물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서서히 얼리게 되면 수분이 큰 얼음 덩어리가 돼서 맛과 식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공기와의 접촉을 막는 게 중요한데요. 맛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적이 바로 공기이기 때문이죠. 음식 재료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되는데요. 특히 산화되기 쉬운 고기와 어패류는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을 구입할 땐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요. 음식을 보호하는 냉동의 요령들 잘 기억하셨다가 꼭 실천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많은 걸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그 배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동안 식품 안전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유통기한은요, 사실 제품이 유통되는 기한일 뿐 실제 섭취 기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만 잘한다면 유통기한이 좀 지난 음식도 건강에 이상 없을 수 있고요. 반대로 관리가 소홀하면 기한을 잘 지켜도 아플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판도사 마칠 시간입니다. 고급 정보를 모두 모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고품격 과학 토크 판도사 2.0. 좋은 정보가 기억에 쏙쏙 남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주에는요, 겨울 운동. 저 운동 좋아하거든요. 운동 좋아하세요? 네, 저 요즘에 뭐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좀 하기가 좀 싫어지네요. 겨울은? 네, 예. 맞아요.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고. 맞아요. 나가기 운동 하셔야 귀찮아요.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운동도 안 하다 갑자기 하면 엄청 아파요. 네, 안 하다. 선생님 원래 안 하시니까 아프고. 원래 안 하시니까. 열심히 하려고 쓰시고 하는데. 그래요. 겨울에는 저희 축구를 하는데 이게 사소한 충격에도 큰 부상이 와요. 겨울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